네, 이번에는 영어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영문 이력서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면 절대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포매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매팅이라 하면은 일단 영문 이력서는 보통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3장, 4장, 5장 이렇게 영문 이력서 작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학사 또는 경력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한 한 장 이내로 길이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문 이력서를 한글 파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다운로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MS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MS 워드보다도 이제 PDF로 작성을 하면은 누가 편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더 보이는 이제 포매팅 더 예쁘기 때문에 최대한 MS 워드보다도 PDF로 파일을 형식을 변환을 해서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이력서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진은 꼭 이제 1인치 이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한 10 이상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으면은 아무래도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10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폰트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글자 폰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어라이얼이나 아니면 타임스 뉴 로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어려운 글자 폰트보다는 이런 폰트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러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3자 입장을 딱 본인의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를 보고 정말 이제 내가 면접자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10초 안에 이 이력서가 어떠한 지원자인지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이제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레이아웃이 정말 예쁘고 잘 작성된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포인트랑 그리고 볼드체 그리고 대문자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펠링, 문법, 포매팅 그리고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력서 샘플이랑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나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제 리스트를 짰습니다. 영어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경험이나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문장 바이 문장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이 문장을 굉장히 2절 이상을 이렇게 길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문단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커버레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한 문장으로 한 줄 정도, 한 줄에서 2줄 정도로, 맥시멈 2줄 정도로 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어 이력서 작성할 때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맑은 고딕이라든지 아니면 굴림이라든지 꼭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영어 폰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외국인 면접자 볼 때 이 폰트를 안 가지고 있으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에 추천된 이제 어라이얼이나 타임스 뉴로만 폰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대한 영어권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한메일이나 이제 네이버 이메일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한국의 이메일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받아볼 때 스팸으로 이제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팸으로 많이 인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글이나 아니면 핫메일이나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좀 약간 보기가 좋지 않은 이메일 주소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좀 어떤 지원자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주소를 생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예시는 뭐 내 이름이 이상순이다. 그러면 이제 상순.le gmail.com, hotmail.com 이런 식으로 계정을 생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면 안 될 게 영어 이력서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일단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여부, 그리고 나이,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지원 대상에서 이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계 회사나 이제 영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차별적인 부분들의 내용이 이력서에 포함됐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이제 채용을 할 때 뭐 차별 요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하지도 않겠지만 요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제 사진이나 성별이나 특히 결혼 여부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아무도 이제 결혼했다고 안 했다고 이제 개의치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샘플을 통해서 영어 이력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는 크게 지원자의 연락 정보, 그리고 주요 이력 개요, 그리고 경력 및 학력사항, 그리고 기술,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기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뭐 어떻게 써라 이렇게 되는 규칙은 없지만 뭐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샘플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름하고 연락 정보가 맨 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력, 그리고 이제 일 경력, 그리고 이제 기타 활동,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술, 이런 정보들이 영문 이력서에 깔끔하게 한 장에 PDF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뭐 제목이나 아니면 세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는 것도 좀 전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 를 넣어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력서 샘플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력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검토를 해줬던 이력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력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작성하신 이력서에 보면 이 사진은 아무래도 다른 사진을 넣었고요. 먼저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영문 이력서에는 넣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제목이 있는데 영문 이력서 제목은 굳이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 Candidate Report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이런 영어 이력서 형식인데요. 이런 부분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생년월일이 써 있는데 연령은 표시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메일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름도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좀 약간 별명 같은 이런 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지메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결혼 여부가 써 있는데요. 메리탈 스태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넣어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띄어쓰기가 틀려가지고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띄어쓰기, 문법 오류, 타이포 이런 부분은 꼭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포매팅 면에서 어떤 게 먼저 와야 된다, 어떤 게 먼저 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제 경력이 나와 있는데요. 경력에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컬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 그냥 서울이면 충분한데 로컬까지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들 보면은 여기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고 그리고 좀 전달력을 위해 좀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세일즈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이제 3년 동안 이 J&J 메디컬 코리아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블랙 포인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경력을 잘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을 시작을 해놓을 때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로 이제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문장 시작하는 거 보면 원래는 이제 현재형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업무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과거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는 또 과거형이고 어디는 현재형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일관성을 갖고 시제를 맞춰서 이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동사로 시작하고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그냥 단순히 두 단어의 이제 명사로 나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일관성이 없거든요. 이게 계속 동사로 시작하시면 동사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로 시작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냥 단순히 people management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팀을 관리했다 하면은 이제
매니지드로 시작을 하셔야죠. 매니지드로 시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옆에 코멘트 보시면 어떻게 이제 작성해보는 게 좋을지 이렇게 제가 메모로 달아놨습니다. 이제 좀 잘 작성되어 있는 영어 이력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정보들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어 이력서가 좀 잘 작성된 샘플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왼쪽 상단에는 이제 그 성명이 들어가고요. 좀 큰 폰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인이 누군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 우측 상단에는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라인을 통해서 한 섹션을 이제 구분을 해주고요. 그 밑에는 이제 주소를 잘 작성을 해줍니다. 예.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꼭 그 국가 코드, 컨트리 코드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 국가 코드는 82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010으로 시작을 하는데 0은 빼주시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8210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ducation,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ducation은 이제 학력,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어떤 학위를 얻었는지, 어떤 학위를 획득했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뭐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첼러 오브 아트가 될 수 있고,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이학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라고 써 있고요. 뭐 석사 학위가 제일 최종 학위다 그러면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뭐 제일 마지막 최종 학위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뭐 최종 학위 전에 학위도 넣어주고 싶으시면 그 밑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May 2011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제 2011년 5월에 졸업을 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입학 연도를 자주 써주시는데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연도, 졸업월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GPA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위 평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4.0 만점이기 때문에 4.0에서 이제 3.7을 받았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4.5일 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평점 체계가 다를 경우에 뒤에 이제 4.5라고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평점 관련해서는 본인이 뭐 경력이 뭐 10년이 넘고 뭐 그렇게 GPA가 좋지 않다 그러면 굳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학사 학위 따고 뭐 얼마 안 됐다. 근데 이제 학점이 뭐 2.0, 1.5까지는 안 돼도 뭐 2.5 미만이다, 3.0 미만이다. 그럴 경우는 요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 넣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점 같은 경우는 성실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학점이 3.0 이상이라면 꼭 이렇게 같이 포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k experience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력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그 회사 이름, 그리고 회사의 위치, 그리고 회사에서의 본인의 직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회사가 좀 잘 모르는 곳이다 그러면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나와 있고요. 2015년 5월부터 present,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기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있는 경력이 맨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경력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founded or advice, that provides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XX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바꾼 거고요. 꼭 이제 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숫자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번 파트는 이제 기타 경력 그리고 기술에 관해서 이제 작성한 영문 이력서 일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써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경력 이외에 이제 기타로 활동한 경험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예전에 썼었는데 책에 대한 이제 뭐 책의 이름 그리고 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스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하스 경영대학교에서 학생회에서 뭐 부회장을 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에 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꼭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아무래도 이러한 기타 활동이나 봉사 활동 통해서는
본인이 뭐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킬스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겨놓는데요. 제가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트레이딩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스킬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뭐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배웠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엑셀 VBA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MS 오피스도 활용을 했고 뭐 블룸버그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활용했다. 이렇게 잘 나타냈습니다. 그 proficient랑 fluent랑 비슷한 뜻인데 다릅니다. proficient 같은 경우 한국말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fluent라는 건 이제 능숙하게 정말 원어민같이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language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은 본인이 회사에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베이직이다 아니면 프로피션트다 아니면 플루언트다 이런 다른 레벨을 넣어서 꼭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전혀 자기가 못하는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약간 과대해서 넣으시면은 인터뷰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직 그리고 proficient and fluent 이 세 가지 단계로 본인의 이제 능력을 표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certification 자격증 관련해서 제가 쓴 건데요. 뭐 paper 1이라는 자격증에 합격해서 이렇게 넣고 뭐 certified 뭐 securitie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본인이 뭐 트레이닝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영문 이력서 작성법을 이제 섹션별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